두 번 따닥 눌렀어요? 아, 병신이네요. 네. 둔감한 녀석. 이러니까, 연애를 못해요. 네. 병신이에요. 자, 두 번째. 네, 비교사항 갑니다, 비교사항. 자, 비교사항이 1번하고 2번이 있었어요. 그 법령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1문단 중간에 보면은 무슨 법? 민법. 개인 간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에 관한 법률 민법. 두 번째는 행정법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행정법령이 두 번째 비교사항이었어요. 그 가운데에 불확정 개념인 걸 찾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는 화제와 관련된 그 중요한 비교사항, 그걸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민법상의 개념 가운데서 그림을 지난 시간에 그렸잖아요. 자, 계약을 위반한다. 두 글자 뭐였어요? 계약을 위반한다. 위약 그랬어요. 위약은 뭐의 줄임말? 계약을 위반한다. 줄이니까 뭐야? 위약이었잖아. 그치? 그때 이제 물게 되는 돈을 뭐라고 그래? 금액을 위약금이라고 했잖아요. 위약금. 기억나요? 그 위약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1문단 보세요. 1문단. 위약금의 종류는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죠? 손해배상 예정액이 하나 있었고, 손배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다 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위약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발견만 해봐. 위약벌. 두 가지가 위약금이었어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민법상 위약금 중에서 둘 중에 어떤 것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냐고. 뭐였죠? 손배액이었잖아요. 손배액. 그쵸? 그래서 1문단에 보면은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 뭐라고 그랬니?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B를 보세요. B 아래. A, B, C 가운데 B를 보시면은 그 다음 줄에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손해배상 앞문장을 봐. 앞문장이 뭐라고 그랬어? 이 불확정 개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거. 손해배상 예정액이. 그쵸? 이건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지 맘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볼게요. 여기다가 손해배상 예정액 줄여서 무슨 액? 손배액이라고 써볼 거예요. 얘가 불확정 개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이 불확정 개념인 손배액이라고 하는 게 주체, 재량을 지니고 있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법원은 이라고요. 법원은. 그래서 주체가 바로 누구? 법원이고, 그 다음에 재량을 행사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재량을 보여주는 거냐 했더니 요건 하나야, 요건과 효가 모두야. 요건과 효가 모두죠. 그래서 대상은 요건과 효가 모두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지? 잘 생각해봐. 니네가 혼자 읽을 때랑 선생님이 지금 분석해 줄 때랑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뭐가 차이가 있어? 니네는 모든 정보를 다 정리하려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랬을걸?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 손배액이랑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였어요? 위약벌이 있잖아. 둘의 정보를 다 정리하려고 하니까 전체를 못 보게 되고 머릿속은 복잡해서 나중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거든요. 오케이? 큰 틀에서의 비교상을 잘 봐야 돼.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행정법령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 필기 안 했을 건데 이건 필기할 거야. 지금부터 적는 거. 행정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적을게요. 행정법령은 행법이라고 쓸게요. 행정법령은 자, 규율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법령은 제약을 가한단 말이에요.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규율하는 게 행정법령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봐. 3문단 가시면은 행정법령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보세요.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내가 작용이라고 했는데 행위라고 바꿔 적었네.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그래서 행정작용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밑으로 내려가 봐. 뭐하고 뭐가 있니? 먼저 뭐가 있어요? 기속행위라는 게 있고 보이죠? 네. 보이지? 다원이 보이죠? 좀 숙제 좀 해봤어? 다원아? 다원아 해봤어? 시설 냈어. 외면하네. 자, 기속행위가 있고 다음에 무슨 행위? 재량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쵸? 그래서 행정작용에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례차례 읽으면서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가면 좋은데 발견해야 될 정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가운데 뭐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재량이 적용되는 건 당연히 뭐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당연히 오른쪽이 재량행위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행정법령상 규율 대상인
행정작용 가운데서 재량행위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경중을 가려라. 이거예요. 경중을 가려라. 알겠죠? 재량행위의 주체는 뭐예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재량행위는 여기 보세요. 재량행위의 주체가 누구예요? 밑으로 들어가 보세요. 행정청이라고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행정청이. 밑으로 가면은 자, 밑으로 가보세요. 보면 이렇게 재량을 행사한다라고 했어요. 누가요? 행정청이. 그래서 이 행정청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재량은 행정청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체는 누구야? 행정청이에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느냐? 요건이나 효과, 요건과 효과 모두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찾아볼게요. 고를 수 있다. 뭘 고른다?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라도 뭐라고? 효과. 저 윗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효 나와 있고, 이거 지울게 이제. 효 나와 있고, 과 나와 있고. 효과인 구체적인 내용을 뭐라고요? 고를 수 있다라고 했잖아. 행정청이 효과에 대해서 재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건, 효과 두 개인 손배액과 다르게 효과에 대해서만 이런 정도로만 큰 틀에서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쌍 사이의 차이점. 비교쌍 이렇게 적고 차이점 칸에는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야. 숙제할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100% 이렇게 적는다는 보장이 있냐 없냐? 없지. 할 때마다 틀릴 수도 있고 할 때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해서 배우란 말이에요. 안 썼으면 채우고 틀렸으면 고치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이제 추가 정보가 있는데 추가 정보를 보시면은 마지막 문단으로 내려가 보세요. 뭐에 대한 이야기야? 기억, 재량준칙. 이거 지난 시간에 색깔이 돼 있죠, 그쵸? 형광펜 색깔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 정보는 재량준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준칙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규칙이나 법칙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따라야 할 게 있고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따르자면 문제가 되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외적으로 지금 추가 정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반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만이라고 뒤집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뭐뭐한 후. 그래서 행정 관행이 생겨난 후에는 반드시 이 규칙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굳어진 대로 따라가야 돼. 그래서 재량준칙이라고 하는 기준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경우는 뭐라고? 관행, 행정 관행이 생겨난 경우. 행정 관행이라고 괄호하고 쓰시면 되는 거야. 단순하게. 이런 정도로. 오케이? 자,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체 틀은 이렇게 단순해. 선생님, 그러면 저런 정도로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과연 풀 수 있나요? 아, 풀 수 있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것들은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시 지문으로 와야지. 하나씩. 알겠어요? 하나씩 와야 돼. 자, 그럼 이제 봐. 첫 번째 문제로 실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보시고요. 채점한 걸 봐봐. 채점한 것들 중에서 많이들 틀린 게 지금 몇 번일 거냐면 12번 문제를 많이들 틀렸을 거예요. 뭐 알아서 맞췄다기보다 또 결과적으로 맞았더라도 12번 같은 경우는 그죠? 알아서 맞췄다기보다는 그 어영부영하다가 운으로 맞았다거나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잡한 12번 문제를 먼저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단한 것들을 거꾸로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 지문분석 24 있지? 그거 꺼내봐. 지문분석 24. 자냐? 지문분석 24. 송아님. 소나무 성자. 송아님. 자, 지문분석 24 있지? 거기 꺼내가지고 그거 할 때 주의할 점 뭐냐면은 해설 봐봐. 맨 뒤에 가면은 해설이 엄청 자세하게 잘 나왔지? 해설 봐봐, 뒤에. 나중에 채점 안 한 친구들 답이 뒤에 있는지 몰랐어요. 이러면 안 돼요. 자, 해설 다 나와 있는데 내가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눈높이에서 해설하기 위해서 몇 문단, 몇 문장에 근거가 있다라고 다 찾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오답하실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몇 문단, 몇 문장 이런 식으로 오답을 하셔야 돼. 알겠죠? 그 얘기 왜 했냐면 여기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인 10번하고 11번 할 때도 맞았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알겠어요? 다른 선지들도 꼭 근거를 찾아서 써보란 말이에요. 이교시 때 다시 한번 내가 써줄게. 먼저 12번부터 거꾸로 가볼게.
보기 문제인데 보기 문제 풀이하는 원리 원칙이 있어요. 지금부터 적는 걸 따라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가 나오면은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그 법칙이 있어요. 써볼게요. 이것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윈터 때 목표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몇 가지? 두 가지. 공부하는 습관, 공부하는 방법 가운데 공부 방법이에요. 이게 보기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독해. 그래서 이 3박자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념과 독법과 해법이 이루어져야 돼. 개념 하고 있고 독법 하고 있고 지금 강조하는 건 해법이야. 문제 풀이하는 방법. 보기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은 보기 속에 있는 이것과 그리고 지문 속에 있는 이걸 자 1대1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이거 하나만 한 얘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대체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뭐냐? 보기 속에 있는 특정 단어랑 지문 속에 있는 특정 단어를 반드시 뭐 하라고? 1대1로 대응을 해라. 이렇게 양방향으로 화살표 만들어 놓고 1대1 대응이라고 써주시는 거야. 자, 이렇게 써놔. 그러니까 윈터 왔는데 독서 보기 문제 풀이하는 방법 모르고 가면 안 되지. 익혀야 될 거 아니야. 간단하지? 간단한데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틀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지금부터. 적었어요. 보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기 속 단어와 지문 속 단어를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알겠죠? 1대1 대응이에요. 자, 그러면 보기로 가셔가지고요. 지문에서 봤던 단어를 찾아볼 텐데, 자, 보시니까,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위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에요? 계약을 위반했다.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할게요. 계약을 위반했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물건을 넘기는 쪽이 갑이고 그 대가로 돈을 주는 사람이 을이에요. 맞죠? 얘가 이제 파는 사람, 얘는 사는 사람. 그쵸? 자, 얼마를 주고 물건을 받았어요. 100을 주고 물건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계약을 위반한 주체가 누구죠? 갑이 위반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위반한 갑은 을에 대해서 의무를 지게 된 거잖아요. 자, 하나 더 체크해 볼게요. 손해가 몇이라고 나왔어요? 80의 손해를 입었다. 보여 안 보여? 보이지? 80의 손해를 입었다. 을이 손해 80을 입은 거예요. 손해가 80이 났어요. 그 말은 누가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얘가 제대로 된 물건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나는 100을 넘겨주면서 중간에 80이라는 손해를 입은 거예요. 이해됐죠? 자, 지금부터 지문 속으로 가셔가지고 이 상황, 이 계약을 위반한 상황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찾아서 1대1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으로 가봐. 지문에서 채권자, 채무자 설명 나왔죠? 그쵸?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봐보세요. 자, 몇 문단 본다고요? 2문단. 자, 몇 문단? 2문단. 자, 2문단 봐. 그럼 채무자의 잘못으로 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 채무자 보이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뭐라고 나왔어? 채권자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갑은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종원님? 갑은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봐보세요. 갑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손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채무자고요. 그 다음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 채권자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갑은 손해를 입었어요? 잘못을 한 사람이에요? 갑. 계약을 위반하는 사람이 갑이잖아. 갑이 잘못했죠. 그럼 얘를 뭐라고 써야 돼? 채권자야, 채무자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냐? 아니면 돌려받을 권리가 있냐? 조원님?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잘못을 한 사람이에요. 권리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채권자야, 채무자야. 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응시켜야지. 이걸 안 쓰면 문제 못 풀어. 써. 을은 손해를 본 사람이니까 돌려받아야 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손해 80을 본 을은 채권자예요. 이해됐죠? 일단 이거 해야 돼. 이걸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 그 다음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관계는 일단 정리가 됐고요. 상황별로 정리를 1대1로 대응을 또 해야 되는데 자, 보기로 다시 돌아와. 보기 보는 거야.
가나다가 있는데요. 다영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의 상황하고 나머지 나다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읊어보세요. 상황이 지금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가나다 상황에 자, 가와 나머지 나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지문에서 봤던 단어를 일단 체크할 거예요. 자, 위약금 이거 본 거잖아. 형광펜 색깔 위약금.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약정에다가 또 한번 색깔. 위약금 색깔, 약정 색깔 할 거예요. 다영님, 가 하나와 나머지 나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죠. 약정이 있냐 없냐의 그 차이죠. 그래서 칠판에 또 띄워놓을 텐데 칠판 보시고요. 표로 이렇게 정리하는 가운데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 가나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위약금 약정이 없는 가 그리고 약정이 있는 나다예요. 그쵸? 위약금이 각각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이고 100이라고 했어요. 그쵸?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나하고 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종원님? 나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자, 보기를 보시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는 위약금 성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광펜 색깔. 증명되지 못했다 색깔. 왜요? 지문 속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지문 속에서 나왔던 거예요. 증명되지 못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종원님? 증명되지 못하면은 성격을, 위약금의 성격을 무엇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어요? 1문단 마지막 문장으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일마, 인마. 뭔마? 일마. 일마로 가는 거예요. 가면 뭐라고 나왔니? 종원님 읽어. 뭐라고 나왔어? 어떤 것으로도 증명되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뭐로 간주한다? 그렇지.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1문단 마지막 문장. 보이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보기에다가 뭐라고요? 손해, 배상, 예정액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여기다 써.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쓰는 거야. 1대1 대응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문 속에 있는 거 그대로 찾아서. 자, 이제 다로 가볼게요. 그러면 얘는 증명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약벌에다가 형광펜 색깔. 지문 속에 있는 단어야. 위약벌이야. 그쵸? 이거 확실하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손배액의 성격이고요. 다는 뭐예요? 위약벌의 성격이에요. 됐죠? 맞죠? 이렇게 써놓고 1대1 대응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표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지금까지 나온 두 가지 정보로 다시 한번 읊어보면 가는 약정 자체가 위약금이 얼마다라는 약정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위약금 정해놓지 않았어요. 나다는 100씩 정했는데 그 정해놓은 위약금의 성격이 여기는 증명되지 않아서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했고요. 근거는 일마고요. 얘는 증명되어서 위약벌이요. 됐죠? 자, 그 다음 손해 증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따라서 어떻고 저쩌고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보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머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선지로 가서 판단하는 문제가 남은 거야. 다음 페이지 넘겨. 선지부터 하나씩 볼 거예요. 자, 2번이 정답인 이유부터 먼저 볼 텐데 1번부터 갈까요? 1번이 이제 틀린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1번부터. 자, 1번 봅니다. 가에서 의뢰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도 라고 했어요.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증명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일단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요 뒷부분을 일단 놔두시고 증명되지 못했어. 주어가 뭐죠? 의뢰 손해예요. 손해 액수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했다라고 했죠. 자, 몇 문단으로 가야 돼요? 2문단 찾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찾아가면 돼. 처음에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문단 첫 번째 문장 가볼게요. 자, 2-1로 가는 거야. 몇 문단? 2문단이에요. 자, 보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 볼게요. 계약 위반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증명해야 라고 나오죠. 보입니까? 손해액수 동그라미 증명 밑줄 해볼게요. 손해액수를 반드시 증명해야 받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보이죠? 자, 이게 얘는 뭐예요? 자, 뭐만큼? 그 손해라고 계산된 그 액수만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다음 문장 봐.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뭐라고요? 정해져 있었다면 그랬거든요. 자, 이게 이제 문제풀이 근거예요. 앞뒤 양방향 살펴보시고 차이점이 뭐죠? 그러나 뒤는 손배액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다예요. 뒷부분은. 앞부분은요.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해돼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손배액이 손배액 정함 5야 X야? X. 알겠죠? 손배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뭘 받는다? 손해본 그 액수 계산된 걸 받는다. 예요. 이해되죠? 근데 증명해야 돼 말아야 돼? 분명히 증명을 해야 돼요. 오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증명해야 돼. 자, 1번 선지로 가봅니다. 보고 있니? 자, 1번 선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 봐.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했어요. 증명되지 못했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받을 수 있다 없다? 손해 금액이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하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왜냐하면 위약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손배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해야 돼. 오케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만약에 이제 80이라고 계산이 됐으면은 80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요건 1문단 갑니다. 몇 문단? 1문단. 자, 1문단 가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 나왔어요? 손해배상 예정액 다시 한번 현관표를 색깔 B 찾아 B. B를 찾아라. B 찾았니? B에 바로 한 줄 위에 가봐. 그러면은 손해배상 예정액 보이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이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야 없다야? 있다야 있다. 오케이? 손해배상액은 감액할 수 있다야 없다야? 있다예요. 주어를 잘 봐. 손해액수야 손해배상 예정액이야. 손해배상 예정액. 뭐가 아니라? 손해액수가 아니라. 알겠죠? 사전에 정해진 예정액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감액할 수 있다. 나중에 사후에 계산된 액수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정해진 액수를 줄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표를 내가 정리해놨는데 다시 표를 봐봐. 가의 경우는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 있었니 없었니? 약정된 금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가는 있어 없어? 정한 금액. 사전에 정한 예정액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줄여?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할 수가 없죠. 감액할 수가 없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없는 건 줄일 수 없다. 그래서 감액할 수 없다. 뒷부분은 맞아요. 뒷부분까지 틀린 건 아니에요. 오케이? 자, 요 정도로 1번 선지까지 마무리하고 진짜 중요한 2번부터는 2교시 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테스트 뭐야? 독서 필수 어휘, 그치? 51번부터 100번, 51, 100번.